날씨가 많이 춥죠. 부산 쪽은 지금 영하 8도입니다. 이 제가 부산 지역에 영하 8도가 찍히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요. 야, 이게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그리고 윗지방에 계신 분들은 더 추우시겠죠, 지금. 뭐 눈도 많이 왔다고 하고 다들 건강 관리 조심하셔서 감기나 이런 부분들 걸리지 않도록. 저는 감기 때문에 2주 딱 고생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여기 제가 감기 걸렸을 적에 저랑 미팅을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실 건데, 저기 박선영 대표님도 제가 감기 중에 제가 미팅을 했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진짜 안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어, 오늘은 실은 저희 이제 서브 마케터인 그 장영훈 과장이 이제 강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장영훈 과장이 이제 실무적인 거를 강의를 할 거고요. 장영훈 과장이 오늘 저한테 좀 그 헬프 요청을 해서 그 제가 지금 출연을 했는데요. 그 헬프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이제 초반에 네이버 검색 광고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여기 이제 그 수강 들으시는 분들한테 기본 틀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세부적인 거, 이제 그 실무적인 거는 이제 저희 장 과장이 그 교육을 해드릴 거고, 저는 이제 테크니컬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그 저희 장 과장 혹시 그 강의 때나 요때 얼굴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으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네. 박선희 대표님도 보셨고, 이은 대표님도 보셨고, 그 좀 어리게 보이는 나이 많은 저희 그 직원인데, 아무튼 그 10년차 마케터라서 아마 그 잘 그 강의를 아마 잘 할 겁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자, 제가 지금 화이트보드를 했는데 화이트보드가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저기 네이버의 대표적인 광고죠. 검색 광고 관련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검색 광고는 사실 네이버가 지금 현재로서는 1등인데, 원래라면은 1등이 네이버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1등은 야후였어요. 그리고 이 야후가 점점 야후의 검색 광고 이름이 오버추어였는데, 이게 야후가 점점 힘을 잃게 되면서 오버추어 광고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검색창에 광고 맨 위 상단에 이렇게 네이버에 노출이 되게 되었죠. 야후가 어느 날 네이버랑 계약이 끝나고 야후는 다음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도 다음이 카카오랑 또 계약을 하면서 야후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여기 2파전에 두 개의 그 검색 광고를 할 수 있는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뭐 네이트도 있고요, 줌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음에서 광고를 하면은 네이트에도 공짜로 광고가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고 클릭당 같은 비용으로 그 노출되는 거를 네이트에도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면은 줌에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휴 매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검색 광고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단어를 검색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 광고입니다. 가장 검색 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박선영 대표님,
검색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른 분이라도 검색 광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키워드죠, 키워드. 검색어 혹은 키워드입니다. 자, 검색 광고에는 네이버의 검색 광고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는 마케터가 내가 광고를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세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를 시키는 방식이죠. 쇼핑 검색 광고는 상품명이나 속성이나 이런 통합적인 값에서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풀어주고요. 마케터는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키워드를 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 광고. 마케터나 광고주가 키워드를 플러스 시키는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 키워드,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지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앞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제가 그때도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예시가 이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설날 명절이 머지않았죠. 설날 명절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은 뒤로 일주일, 요게 첫 번째고요. 앞으로 일주일, 그 전으로 일주일,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요 기간 동안에는 이 이혼 관련된 광고들이 거의 검색 클릭당 단가 자체가 거의 곱하기 2에서 많으면 곱하기 5배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까지 찍죠.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제일 싼 키워드는 클릭당 70원입니다. VAT 포함하면 77원이 되겠죠. 제일 비싼 키워드는 10만원입니다. 이혼이라는 키워드가 명절을 중간을 두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동안에는 거의 10만원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근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출을 할 키워드가 어떻게 누구한테 보여지는지를 아는 게 가장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인데, 내가 변호사 사무실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이 이혼이란 단어를 키워드를 쓴다라고 했을 적에 이 여기 일주일 동안은 이 수임이 많이 들어오니까 클릭당 단가 경쟁이 붙어서 많이 비싸지겠죠. 자, 이혼이라는 단어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수임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검색량이 많은 이혼보다는 이혼 변호사에서 수임이 많이 들어와요. 자, 내가 노출할 키워드, 제가 계속 중복으로 하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노출할 키워드를 어떻게, 누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라는 것과 누가에 다 해당되는 거죠. 이혼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을 하면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혼이란 단어를 검색을 하시는 거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을 하는 거는 행동을 하시려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냥 커피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는 TO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혼을 해볼까? 나 저 물건을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혼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될 수 있으면 대표급 키워드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 뭐 아니면은 뭐 전등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특정 물건을 딱 구매를 해야겠다, 가격 비교를 해야겠다 하는 그 키워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니면 스피커 중에서도 브랜드 플러스 스피커, 그러니까 좀 세부급 키워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혼이라는 대표급 키워드를, 그러니까 예시로 이혼인데 이 대표급 키워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처럼 세부급 키워드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비중으로 치면은 한 8대2 정도, 2대8 정도, 대표급 키워드는 한 20%, 세부급 키워드는 한 80%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급 키워드에서 브랜드가 어느 정도 구매 전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성장을 하면은 이 대표급 키워드를 계속 늘려나가시는 게 방법입니다. 요거 2대8이라는 건 공식입니다. 제가 키워드 검색 광고를 처음 세팅을 할 적에는 저는 무조건 2대8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업종마다 좀 틀리긴 합니다. 근데 거의 평균적으로는 20%대 80%로 세팅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임지혜님은 지금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하시나요? 자, 임지혜님이 판매하시는 지갑과 양말이라는 단어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브랜드가 있고 양말도 마찬가지로 브랜드가 있죠. 뭐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죠. 근데 양말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넣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중목 양말이라든지 학생 양말이라든지 뭐 직장인 양말이라든지 접두사 플러스 키워드, 요게 1차 세부 키워드고요. 자, 키워드 플러스 전미사, 요게 2차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를 잡을 거야 라고 하면은 요런 이 양말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요 중목이라든지 대상을 나타내주는 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이 양말 키워드 하나를 세팅을 하면서 이 키워드는 한 8개 정도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은 검색량은 얘가 많을지언정 구매 전환은 이쪽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거는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는 정말 장점이 많은 매체예요. 네이버가 성과 없다, 네이버가 뭐 한물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의 특성을 모르시고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 그 AI가 학습을 하는 대표적인 매체가 메타예요. 메타 광고를 하면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AI가 학습을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GFA를 제외하고는 이 AI가 학습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이버는 그 대신 사람이 학습을 하게끔 해줍니다. 자, 내가 양말을 파는데 대표급 키워드인 양말을 쓰고 중목 양말, 학생 양말, 직장 양말 쭉쭉쭉쭉쭉 세부 키워드를 썼을 적에 이 사람이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네이버에서는 4차원 보고서라는 거를 제공합니다. 이 다차원 보고서는 뭐 키워드별, 소재별, 확장 소재별, 뭐 기간도 뭐 시간대까지 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 다차원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양말이라는 대표 키워드가 검색이 되었는데 이 대표급 양말이라는 대표급 키워드가 검색이 되었는데 양말이라는 키워드를 10대가 검색을 할 수도 있고 20대가 검색을 할 수도 있고 30대가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쭉쭉쭉쭉쭉 60대가 검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60대까지를 최고로 봅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
특색을 이 다차원 보고서를 이용을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말이라는 단어가 10대가 검색을 많이 하는 요일과 이 요일 중에서도 시간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20대가 검색을 많이 하는 요일과 시간을 뽑을 수 있고요. 30대가 검색을 많이 하는 요일과 시간을 뽑을 수 있어요. 대표급 키워드 활용법입니다. 근데 이 시간과 요일과 시간을 뽑았을 적에 이거를 어떻게 써먹느냐. 10대가 많이 검색을 하는 요일과 시간에는 썸네일을 될 수 있으면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양말로 해놓는 거예요. 캠페인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20대 썸네일을 20대가 좋아하는 양말, 30대가 좋아하는 양말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1등이 굳이 아니더라도 한 5등 안에, 한 페이지 안에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썸네일만 잘 써도 CTR 클릭률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클릭률이라는 걸 올라가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요거 아시는 분 제가 저기 상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 파스인데 요거 좋은 파스거든요. 요거를 제가 제일 처음 정답을 맞추시는 분한테는 이 파스를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수 무슨 지수? 지수 꽃향기만 남기고 갔던가 그 가수 이름도 지수인데. 땡 틀렸습니다. 비슷했습니다. 한 글자 틀렸습니다. 한 글자. 자, 박헌가님, 서울에 계시는 박헌가님. 자, 저기 여기 스태프분한테 그 택배 받으실 주소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클릭률이 높아지면 공식적으로 광고를 네이버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품질 지수가 올라갑니다. 야, 무슨 클릭률만 올라간다고 해서 뭐 품질 지수가 올라가느냐? 올라갑니다. 이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품질 지수가 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요게 궁금하실 건데요. 품질 지수는 7점 만점입니다. 이렇게 처음 광고를 세팅을 하면은 이 4칸이 기본 점수입니다. 자, 여기서 자, 나는 지금 현재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하고 있다. 1번 눌러주세요. 네, 네. 자, 꽤 많은 분들이 검색 광고를 하고 계시죠? 검색 광고에 들어가셔야 돼. 검색 광고 계정에 들어가셔서 일단 이 품질 지수를 한번 보세요. 저는 광고를 하다가 이건 좀 스킬적인 얘기인데 일부러 이 품질 지수를 까기도 해요. 까내리거든요. 왜냐면은 이 품질 지수가 높으면은 상위 노출밖에는 못해요. 상위 노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A라는 업체는 CPC 클릭당 비용을 1,000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B라는 업체는 CPC를 2,000원으로 세팅을 했는데 A라는 업체는 품질 지수가 7점이고 B라는 업체는 3점이라고 하면은 원래 클릭당 단가만 본다라고 하면은 2,000원 이 B 업체가 상위 노출이 되어야겠죠. 근데 A라는 업체 1,000원을 제시했지만 품질 지수가 7점이니까 이거는 7,000원의 가치를 갖고 얘는 6,000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A라는 업체가 상위 노출이 됩니다. 품질 지수가 높아서 광고비는 좀 줄였지만 굳이 1등을 안 하고 싶고 상위 노출을 안 하고 싶고 나는 소재나 확장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작성을 해서 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이 품질지수가 7점 만점이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10원 단위 입찰이기 때문에 1원 단위, 원 단위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10원만 세팅을 했을 적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310원을 세팅을 했을 때 1등으로 가고 300원으로 세팅했을 때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품질지수가 높으면. 그럴 때는 일부러 이렇게 좀 까내리기도 하는데 내 광고를 들어갔을 적에 전반적으로 품질지수가 낮다. 그럼 관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품질지수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비를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클릭률. 그래서 같은 양말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이 되더라도 10대 연령별에 따라서 요일과 시간대별로 나눠지고 연령별에 따른 그 썸네일 소재를 세팅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제 꿀팁 10대랑 20대는 가성비 문구를 쓰면은 클릭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1 아니면은 뭐 30% 할인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사면은 지금 사서 봄까지 입을 수 있다 라든지 뭐 지금 이 양말을 사면은 봄에도 신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길게 오래 가성비 할인이 들어가는 그런 문구를 쓰면은 10대랑 20대에서는 클릭률을 높일 수 있어요. 이거는 경험담입니다. 30대에서 40대까지는 어떤 걸 강조할까요? 자, 우리 여기 30대이신 저 박성윤 대표님은 물건 구매할 적에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 그렇죠, 효과. 30대부터 40대까지는 퀄리티가 강조된 문구를 쓰시면은 이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클릭률. 그러니까 퀄리티가 강조된 문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100% 장인 제작, 자체 제작 이런 단어들을 쓰면은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50대부터 60대까지는 남녀가 차이가 엄청 큽니다. 남자는 이 문구건 보질 않아요. 그냥 상위 노출이 되면 클릭률이 높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제 할머니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은 이 문구와 요 문구가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다무류 그러니까 저기 50대 이상 그 여성분들 타겟팅을 하는 의류를 보면은 이 퀄리티랑 가성비 문구를 같이 쓰는 이유가 이 클릭률 때문에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죠. 60대가 제일 어려운데 60대 검색량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전 업종에서 그래서 키워드 검색 광고를 잘하는 방법 내가 쓸 키워드를 뽑는 거야. 사용할 키워드를 뽑는다. 두 번째, 이 사용할 키워드를 특색을 찾는다. 이 특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이랑 성별이 되겠지요. 근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류 쇼핑몰을 하는데 나는 20대 의류야. 그러면 연령이나 성별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찾을 필요가 있냐면은 나는 20대라는 연령을 딱 찍어서 팔 건데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20대 타겟팅만 하면은 데이터를 뽑아서 연령과 성별을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대를 없앨 수 있어요. 성별도 마찬가지죠. 나는 남성 의류를 팔 건데 굳이 여성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시간대에 노출될 필요 있습니까? 없겠지요. 자, 이
특색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캠페인과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캠페인이라는 문구 안에 그룹이 있고요. 이 그룹 안에 키워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캠페인.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 대표님이 그 엄청 중국에서 그 소형 가전제품을 판매를 하시던 분인데 그 대표님이 키워드를 세팅을 해놓고 저 깜짝 놀랐는데 전자 제품 키워드를 쓰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대표님이 이 순위를 이 키워드로 맞추셨던데 1등으로 어떤 업체가 나갔냐면은 삼성전자가 나가고 있고요. 와, 저 충격이. 2등이 그 대표님이었고 3등이 그 LG 무슨 그 가전제품 샵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였더라? LG 가전샵 이게 나왔어요. 본사가.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자, 캠페인 그 별로 이제 연령과 성별을 나눴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노출되는 순위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게 이 샌드위치예요. 이 샌드위치가 대표적으로 또 나타나는 게 1등의 쿠팡인데 2등의 우리 쇼핑몰이고 3등의 지마켓이에요.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럼 차라리 2등으로 가는 게 아니고 1등, 2등을 지마켓으로 붙여놓게 하고 3등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게끔 하고 4등에 노출하는 게 오히려 클릭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할 키워드를 찾고 사용할 키워드의 특색을 찾고 이 특색에서 연령이랑 성별에 따라서 캠페인이랑 그룹을 나누고 그룹을 나눴으면은 이 노출 순위 위치, 내가 사용할 노출 순위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노출 순위의 위치를 보고 내가 합당한 순위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기본. 자, 사용할 키워드의 특색 이거 뽑는데 기간 얼마나 걸리게 해요? 보통 3주 걸립니다. 3주. 자, 광고를 처음 시작하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한테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광고비 얼마 써야 돼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질문 사실 필요 없죠. 매출 잘 나오면 많이 쓰시면 되고 안 나오면 작게 쓰시면 되는 게 가장 정답인데 인턴이야? 너 제일 일찍 광고비 얼마 왔네. 쓰셔야 좀 돼요? 더 도움이 될 것 그리고 같은데. 여기 이제 사장님들이니까 광고비에 대해서 조금 잠시 삼천포로 말씀하시는데 무슨 조치를 한 거야? 오늘 제가 그대로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합니다. 뭐라는 거야? 제가 관리하는 광고들 중에 환자분 씨. 밑에 정보 다들 묻지 마.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책임자의 역시 그랬군요. 다 하실 건가요? 제 광고죠. 성형보다는 본 얼굴에 개성을 살리는 분이 직업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직업- 본 바탕이 어느 정도는 돼줘야지 이것 수술을 때문에 해도 예효과가 있잖아요. 광고 근데 세영 데이터에서 씨는 전화가 좀 힘들 엄청 것 많아요. 같습니다.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이 수술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 선생님, 한 다섯 이 환자 번 수술해도 받았는데 예뻐질 확률 광고 0.01%라고요. 데이터 평생 그러면 사랑하는 광고 못 들고 외롭고 쓸쓸하게 첫 죽이면 번째 자네가 전화가 책임질 와서 텐가? 널 이런 식이야. 앞에 안 가리고 광고비 얼마 쓰세요? 성형을 많이 하나 몰라요. 아프지가 광고비 300은 않은가? 쓰셔야지 효과 나옵니다. 왜? 이런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렇게 아니 영어 틀린 말은 말하는 아닌데 서간호사가 할 말은 사람. 여기 아니야. 무조건 자 볼까? 그리고 두 번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광고 어디에 잘못 나가고 있어요. 그거 두 개랑 뭐 예를 들어서 번개 장터에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큰일 난 것처럼. 네이버는 확장 매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확장 매체 기능으로 네이버가 아닌 네이버랑 제휴되어 있는 매체에 광고를 낼 수가 있어요.
번개장터에 광고를 나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광고일까요? 좋은 광고일 수도 있고 나쁜 광고일 수도 있어요. 저는 번개장터 광고를 잘 이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세일이나 할인을 할 적에 중고보다 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번개장터에 체크를 해서 우리는 중고보다 세일 기간 때는 더 저렴합니다 라는 거를 일부러 더 보여줘요. 노출수 잘 나옵니다. 한 300원 드리면은 노출수 막 10,000건씩 찍힙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광고에서 3만원 썼는데 노출수 10,000건 찍어주는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광고는 없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전화 와서 지금 잘못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근데 잘못 나가는 경우는 뭐냐면은 나는 여자 속옷을 파는데 확장 매체에 보배드림이 걸려서 보배드림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보배드림 사이트가 중고차 사이트인데 여기 이용자의 90%가 남자예요. 남자. 잘 나가는 걸까요? 안 나가는 걸까요? 일단 기본은 잘못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월달 가정의 달이라든지 뭐 로즈데이라든지 남자가 여성의 속옷을 사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저는 여기다 노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잘못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업체는 무조건 걸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극악무도예요. 부정 클릭을 얘기하는 업체. 뭐 전화가 와서 부정 클릭이 많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그 업체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 부정 클릭을 광고 계정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광고 계정에 들어가셔서 도구에서 노출 제한 관리라는 걸 보시면은 IP가 등록이 쭉 돼 있으실 거예요. 이 IP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그 분들은 그 부정 클릭의 무방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P 꼭 확인하세요. 이 IP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부정 클릭의 무방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이 도구의 노출 제한 관리를 보지도 않고 부정 클릭을 한다. 부정 클릭을 언급을 하면서 영업을 한다. 그거는 그냥 공포 조장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실력 없는 광고 대행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 업체들은 걸으시고요. 오늘도 5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광고비 300원 쓰셔야지 효과가 나온대요. 근데 그 A라는 업체가 한 달에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광고비를 쓰는 게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2,500 쓰고 있는데 저한테 300원 써야지 효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갖고 왜 300원 써야지 효과가 나오나요? 얘기를 하니까 막 이제 일장연설을 막 하는 거예요. 이 광고비 300원 써야지 효과가 나옵니다. 이 발언을 한 이 업체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가 진짜 이거 뭐 거의 신내림급의 이상의 그 거의 돗자리를 펼쳐야 되는 거의 전지전능한 그런 업체거나 그런 마케터거나, 두 번째는 좀 지능이 낮은 마케터, 사기꾼이라는 거죠. 광고비는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은 특히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주가 걸리는 이유인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 데이터를 뽑아요. 이 요일별 데이터를 뽑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장사가 잘 되고 월요일날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월요일날 광고비를 줄여서 화요일날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2주차 때는 시간대별로 뽑아요. 우리가 매출이 가장 좋은 시간대. 그럼 매출이 낮은 시간대에 광고비를 줄여서 매출이 높은 시간대에 좀 더 분배를 하겠지요. 그리고 3주차 때는 순위별 데이터를 뽑아요. 우리가 매출이 좋은 시간대 몇 순위에 가는 게
CTR 클릭률이 가장 좋게 나오더라. 이걸 뽑는 거야. 그리고 4주차 때는 여기 계신 남자분들 군대를 다 다녀오셨을 건데 4주차 때는 클리크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0.4격 하는 주가 1주, 2주를 해놓고 3주차 때는 클리크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클리크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된 거를 좀 더 보완하고 좀 남는 거는 좀 더 분배를 하고 이렇게 4주차 때는 그 조정을 하는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남녀 성비에 관련된 데이터와 연령 데이터와 광고비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월요일날 광고를 얼마를 해야 되고 화요일날 얼마를 해야 되고 수요일날 얼마를 해야 되고 일요일까지 데이터가 나왔고 나는 월요일날 포인트 타임을 3타임을 갖고 가고 화요일날은 4타임을 갖고 가고 뭐 수요일날은 뭐 2타임을 갖고 가고 이 타임도 정해졌고 나는 몇 순위를 할 건지까지도 다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다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가 쭉 이제 돌리면서 구매 전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이 구매 전환율까지 체크가 끝나면은 중위값 타기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월요일날 광고비를 10만원을 썼어요. 화요일날은 뭐 8만원을 썼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10만원을 쓸 월요일의 기준을 잡고 광고비를 한 50만원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50만원까지 올렸는데 매출이 300만원까지 뛰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45만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근데 또 300만원까지 유지가 돼요. 그럼 그 다음날은 40으로 줄이고 300 유지되고 그 다음에 35를 줄이고 300 유지됐는데 다음날 30만원으로 줄였는데 갑자기 매출이 70만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 5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35의 300 구간을 버리고 30의 70 구간을 타는 게 좋을까요? 안 좋거든요. 35의 300 구간이 베스트인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매 전환의 데이터까지 나오면은 이 중위값 타기를 하면서 우리의 매출에 최적화되는 그 요일별 광고비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찾으면은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은 2단계까지 갔으면은 검색 광고,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2단계까지 갔으면은 오히려 광고비가 많이 나가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고 광고비가 적게 나가는 게 이제 겁을 내지. 그럼 전화가 와요. 마케터님 왜 광고비가 이거밖에 안 나갔어요? 지금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위를 더 올려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광고비 측정까지 끝났으면은 필터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걸 빼는 거고, 그러니까 축구 감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 이래? 응? 축구 감독이 돼서 키워드라는 선수들한테 각자의 포지션을 부여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2대8로 나눈 이 대표급 키워드를 특정 요일에는 이 대표급 노출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대표급 키워드를 더 쓴다든지 구매 전환이 낮은 때는 이 대표급 키워드를 빼버리고 차라리 이 80%를 가장 메인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필터링도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걸려요. 자, 그러면은 보통 데이터를 뽑고 세팅하는 데만 보통 한 2달 걸려요. 근데 꼭 성과가 안 나온다.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성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2달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그냥 뻔한 키워드, 아까 얘기했던 그 전자제품 파시는 그 소형가전 중국에서 갖고 오셔서 판매를 하시는데 그분이 전자제품 이거 쓰시는 거라. 얼마 전에는 의류 쇼핑몰 동대문에서 의류 쇼핑몰 하시는 분이 옷, 팩
패션 이 키워드를 써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대표님 이 키워드를 쓰시면 큰일 납니다 했는데 이 키워드에서 하루 예산을 3만 원을 잡아놓고 이 키워드에서 28,000원이 빠져요. 정작 광고 된 거는 2,000원.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두 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런 실수들은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고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 검색 광고의 가장 러프한 이 수준이었는데, 자, 다음 저희 장영훈 과장이 광고 이 강의를 할 적에는 키워드 검색 광고 세팅하는 부분이라든지 쇼핑 검색 광고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지금 50분이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 궁금하신 거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효과가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질문하셔도 되고, 나는 진짜 효과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도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다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마케터가 필수이다 보다는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관심이. 키워드 검색 광고는 진짜 애기 키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면은 허수라는 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와요. 이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캠페인별로 이렇게 보면은 캠페인이 한 10개가 넘어가요. 연령별, 성별 다 나눠놨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20대는 그 약간 시각적인 거라든지 할인이라든지 그런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짤 같은 거 영상을 만들어서 네이버 TV랑 연동을 한 다음에 모바일에서 노출될 적에는 그런 영상들도 띄워놓고 있어요. 키워드가 파워링크 맞습니다. 임신아님. 파워링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파워링크라는 이 광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광고를 얘기를 했을 적에 가장 오래되고 역사도 가장 깊은 광고예요.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고, 기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커스텀이 가장 자유로운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 쇼핑몰의 데이터를 뽑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척도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광고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재방문율을 늘릴 수 있게끔도 세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신규 유입량도 늘릴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도 신규 유입량이 안 늘면은 신규 유입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매체, 광고 매체를 갖고 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재방문율, 그러니까 같은 그림 찾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은 나는 40대 여성분들이 주력 고객층인데 목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40대 인원들이 많더라. 근데 보니까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도 40대 연령들이 많더라. 그러면은 키워드에서 같은 순위를 유지하는 거야. 오전 10시부터 11시에 난 3등 했으면은 동시간대 그 같은 연령층이 들어온 시간대도 같이 3등을 하는 거야. 그럼 재방문율이 엄청 늘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재방문율이 안 늘었다라고 하면 리타겟팅 광고를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 광고를 땡겨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내 광고를 나만의 광고를 만들어가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걸러야 할 대행사 말고 연락 오는 대행사 중 키워드를 세팅해달라 한다거나 사실 광고 대행사에서 그냥 이 광고 대행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광고 대행사는 이제 수수료를 받아요.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대행사 기준으로 보면 10%에서 15% 정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에서는 광고비를 많이 안 쓰는 광고주들은 조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박형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워드를 세팅해 달란다. 걔네들은 키워드 세팅을 광고주만큼 잘 뽑을 수는 없어요.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는 거죠. 제가 키워드 세팅을 할 적에는 거의 광고
광고주분하고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면서 키워드를 뽑는데 마케터가 뽑은 키워드랑 광고주가 생각하는 그 제품의 특성의 키워드랑 이렇게 합집합으로 같이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행사한테 키워드를 세팅해 대행사한테만 키워드를 세팅을 해달라고 한다. 그건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지껏 대행사를 끼고 1페이지까지 올려도 그렇죠. 정민서 대표님처럼 여지까지 대행사를 끼고 1페이지까지 올려도 매출이 안 나오는 거는 그 시간대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파악이 안 돼서 일 가능성이 58,000%입니다. 키워드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이건 답은 없어요. 내가 키워드에서 매출이 잘 나온다면 키워드로 더 쓰시면 되고, 대부분 키워드에서 매출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쇼핑 검색 광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간대별, 연령별, 성별로 다 나눠놓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잡아놓기 때문에 같이 그 네이버에서 같이 잘 나와요. 대부분. 제가 지금 화장품 업체가 있는데, 관리를 해드리는 화장품 업체가 있는데, 저랑 거의 13년 정도, 13년 차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곳인데, 평균적으로 거기는 ROAS가 한 3,000%대 나와요. 3,000%대. 만원 쓰면은 만원 쓰면 한 30만 원 정도 매출 나와요. 왜냐면은 자사명 조회수에서 들어오는 양들이 크기 때문에, 브랜드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엄청 잘 나오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가 보통 한 데이터 수집하고 했을 때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1000% 이상 넘어가는 그 기간에 2년 정도 걸렸어요. 데이터 수집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위값을 처음 했을 때가 1년 차 때 중위값을 했었으니까. 자, 박성현 대표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나누는 기준은 저는 세일링이에요. 구매 전환이 높거나 노출수가 높거나, 노출수도 높은데 구매 전환이 높다, 이거는 황금 키워드라고 저는 분류를 해요. 근데 노출수는 낮은데 구매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 이거는 세일링 키워드라고 저는 묶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노출수랑 검색량은 많은데 구매 전환이 없는 키워드들은 대표 키워드, 정보성 키워드로 분류를 해요. 이렇게. 이 키워드가 무조건 나쁜 키워드는 아니에요. 브랜딩을 하기에는 적합한 키워드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분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 비율을 만들 때 적용시키는 기준. 자,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별 데이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 나이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짓는 포인트가 너무나도 틀리거든요. 확장 소재에도 보면은 문구를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블로그에 있는 후기를 땡겨와서 확장 소재를 쓸 수도 있어요. 보면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애기영심이 화면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보이시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양말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뭐 1등, 2등은 꼭 짠 듯이 이렇게 제품 이렇게 그 가격을 노출을 하거든요. 자, 지금 7시, 한 7시 이제 8시 사이, 딱 요 타임이면은 평균적으로 한 30대 요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데, 저는 이 가격 노출이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요 밑에 있는 요런 분들, 차라리 문구를 더 쓴다든지 카테고리를 걷는 분들, 요런 분들이 다 더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을 참고로 제가 광고를 누른다고 해서 과금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광고 대행사
모바일을 한번 볼게요. 자, 모바일은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쭉 볼게요. 요거를 누르면은 대부분 다 이미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노출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동영상 세팅이라든지 그런 쪽은 없는데 여기에다가 밑에다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요. 블로그를 붙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네이버 그 TV랑 연동을 해서 동영상도 붙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능들이 많은데 그 기능들을 그 기능을 좋아할 만한 성별이나 연령층한테 보이게끔 만드시는 게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는 가장 큰 그 포인트, 구매 전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자, 그 다음 저희 장 과장이 강의하는 시간대는 그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어제 제가 채택을 해서 그분의 광고를 실제로 보면서 잘못된 점과 잘된 점 체크를 하면서 그 바로바로 세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지금 세팅 전의 성과랑 세팅 후의 성과도 한번 다음에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엊그저께 제가 컨설팅을 했던 그 가전제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지금 세팅되어 있던 거 다 삭제를 하고 제가 100개 정도 키워드 뽑아서 세팅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원래라면은 한 달에 한 4개 정도 팔리다가 지금은 검색 광고에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 나가시네요. 그래서 저기 그 초록우산에 기부한 영수증도 저한테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불필요한 시간대 빼시고 나한테 맞는 시간대만 활용을 하시고 나는 전 연령이나 전 성별을 다 타겟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대에 그 연령과 성별만 분류를 잘 하시면은 분명히 성과가 나오는 게 키워드 검색 광고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출되는 시간대에 내가 노출되는 위치에 위에 있는 업체가 어딘지 아래에 있는 업체가 어딘지만 확인만 잘 하셔도 정말 가성비 있는 그런 광고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모은 데이터는 어차피 다음번에 다른 광고, 성격이 다른 광고를 했을 적에도 그 대조군 혹은 비교군으로 이렇게 그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참고를 하셔서 뭐 키워드 그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팅하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 단톡방을 잘 이용을 해주세요. 그 기간총 엑셀 플러스 그 천행의 하이셀러 그 단톡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카페 Q&A 쪽에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직접 받으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제가 직접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2분인데요. 한 8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 이제 장 과장이 직접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저한테?